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 OK 시니어 라이프의 메인 진행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평생 친구처럼 믿어온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가 음식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데 의학과 식품과학의 눈으로 차분히 들여다보면 냉장고가 모든 음식의 최선의 집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히듯 맛과 향이 꺾이고 어떤 영양소는 조용히 무너지고 심지어 잘못된 조리와 맞물리면 좋지 않은 물질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도리어 칼날이 되는 7가지 음식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를 더해 모두 8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아드릴 겁니다. 영상이 아니라 목소리로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또박또박 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냉장고 야채칸을 떠올려 보세요. 감자가 보이시나요? 양파와 마늘이 함께 들어있지는 않나요? 토마토와 오이, 바나나를 냉장고에 눕혀두지는 않으셨나요? 주말에 사온 식빵을 썰어 넣어두고 매일 한 조각씩 꺼내 드시지는 않나요? 이 항목들 가운데 몇 가지는 냉장고 밖에서 훨씬 건강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몸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자리로 옮기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실제 어르신들의 일상 사례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장면들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장을 보는 습관부터 조리 순서, 보관 위치까지 생활 전체가 한층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 동행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이웃과 친구분들께 꼭 나눠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도입부를 마치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론만 던져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의 원리와 실제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의 실천법, 그리고 혹시 이미 냉장고에 넣어둔 상태라면 지금 어떻게 수습하면 좋은지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입부 마침.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랍니다. 땅속은 공기가 차갑더라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곳입니다. 감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대는 대체로 섭씨 10도에서 15도 안팎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냉장고는 대개 섭씨 3도 안팎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감자 입장에서 이 온도는 갑작스러운 겨울입니다. 식물도 견디기 위해 몸을 바꿉니다. 감자는 추위를 만나면 저장해 둔 녹말을 당으로 바꾸어 에너지 사용을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덕분에 감자는 단맛이 도드라지고 조리했을 때 갈색이 더 잘 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맛이 달아져서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특히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갈색이 진해질수록 감자 속의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좋지 않은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리를 멈출 수 없고 감자를 영원히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감자를 추위로 몰아 넣지 않는 것, 그리고 조리 온도와 시간에 약간의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사는 이정자 어르신은 감자전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면 늘 감자전을 부쳐주셨습니다. 습관처럼 장을 보면 감자와 양파를 한 봉지씩 사와서 바로 냉장고로 향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며 내원하셨는데, 식습관을 천천히 짚어보니 감자를 늘 차가운 곳에 두었다가 갈색이 진하게 나오도록 구워 드시더군요. 우리가 선택을 조금만 바꾸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 감자를 서늘하고 어두운 상온에 숨을 쉴 수 있는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을 부칠 때 색이 진한 갈변이 나오지 않도록 중간 불과 짧은 시간으로 조리했습니다. 2달이 지나 다시 베었을 때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감자인데 보관과 조리의 작은 차이가 몸의 느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감자 보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냉장고 대신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자리로 옮깁니다. 싱크대 아래의 마른 공간이나 베란다, 그늘이 좋습니다. 둘째, 비닐 대신 종이 재질을 사용합니다. 신문지로 감싸거나 종이 봉투에 담으면 숨이 막히지 않고 과습을 막아줍니다. 셋째, 빛을 차단합니다. 감자가 빛을 받으면 껍질 아래가 초록빛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때는 깊게 도려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조리는 노릇한 황금색까지만 짙은 갈색은 피합니다. 다섯째, 기름에 오래 튀기는 방식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더 자주 선택합니다. 여섯째, 간을 세게 올리기보다 허브와 향채를 활용해 온도를 높이지 않고도 풍미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감자와 양파를 한자리에 함께 오래 두면 서로의 호흡으로 인해 싹이 빨리 나고 향이 섞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떨어뜨려 주십시오. 집안에 바구니 2개만 바꾸어 놓아도 보관 기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밥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재료입니다. 국과 찌개, 볶음과 조림에 두루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파는 습기에 약합니다. 냉장고는 차갑지만 내부는 제법 습합니다. 습도가 높은 곳은 양파의 보호 껍질을 서서히 무르게 만들고 표면에서부터 속살까지 물이 스며들 듯 변해갑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반을 갈라보면 끈적하고 물컹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차갑고 습한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세균에게도 편안한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만 넣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미정 어머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치찌개에도 된장국에도 양파를 넉넉히 쓰시는 분입니다. 양파를 사오면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 냉장고 밀폐 용기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화가 더부룩하고 장이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셔서 보관 습관을 살폈습니다. 껍질을 벗겨 놓은 양파 조각들이 차갑고 습한 곳에서 며칠씩 머물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변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미정 어머님께 보관법을 이렇게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껍질이 있는 통양파는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되는 어두운 상온에 보관한다. 이미 자른 양파는 되도록 빠르게 사용하되 어쩔 수 없이 남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짧은 기간 안에 소진한다. 냉장고 안에서도 수분이 응결되지 않도록 용기 안에 마른 수건을 얇게 깔아 습기를 잡는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실천하신 뒤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파의 영양 포인트도 짚겠습니다. 양파 껍질과 속에는 혈관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차갑고 습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면 향과 풍미를 만드는 효소 활동이 떨어집니다. 결국 같은 양파를 먹어도 기대한 만큼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보관만 바꾸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이 살아납니다. 양파 보관 정리입니다. 첫째,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양파는 상온의 그늘에서 바람을 쐬게 하십시오. 둘째, 망이나 구멍 있는 바구니처럼 공기가 드나드는 그릇을 쓰십시오. 셋째, 감자와는 서로 멀리 두십시오. 향과 호흡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넷째, 이미 자른 양파는 가능한 빨리 길어도 며칠 안에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미리 다져서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조리 직전에 썰어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맛과 영양, 위장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 밥상의 인사말과도 같습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고 그 향 하나로 음식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동시에 마늘은 보관의 방식에 따라 득이 실이 되기도 하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겨 놓은 깐마늘이 문제의 싹을 품고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마늘은 공기와 습기에 직접 노출됩니다. 차가운 냉장고는 습기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깐마늘의 표면이 빠르게 물러지고 끈적거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마늘의 효소들은 깨어난 직후 가장 활발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힘을 잃습니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마늘을 더 챙겨 먹겠다고 깐마늘을 한 봉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이 우리가 기대한 도움을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최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늘 한 쪽씩을 드셨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깐마늘을 사서 냉장고에 두고 하루에 한두 쪽씩 꺼내 드셨죠. 몇 주가 지나면서 속쓰림과 트림, 더부룩함이 잦아졌고 식욕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마늘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깐마늘은 상온 장기 보관에 맞지 않습니다. 사용 불량으로 소분해 냉동하는 편이 위생과 향 유지에 유리합니다. 냉동은 차갑지만 건조한 환경이라 불필요한 수분 변화를 막아주고 조리 직전 필요한 만큼만 꺼내 다졌으면 향도 잘 살아납니다. 통마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은 양파처럼 통풍이 되는 상온 그늘을 좋아합니다. 망에 담아 매달아 두거나 바구니에 담아두면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 팁을 덧붙입니다. 첫째, 깐마늘은 사용 분량으로 나누어 얇게 펴서 냉동하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톡톡 떼어 쓰기 좋습니다. 둘째, 냉장고에서 장기간 두지 마십시오. 며칠 안에 쓸 양만 잠깐 냉장할 수는 있으나 길게 두면 표면과 향이 무너집니다. 셋째, 통마늘은 햇빛을 피하고 선선한 곳에 두십시오. 넷째, 다져서 기름에 잠겨 보관하는 방식은 위생과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쓰는 용도로만 제한하십시오. 다섯째, 위가 예민한 분은 생마늘을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 식사 중에 소량으로 익혀서 드시며 몸의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따낸 뒤에도 숨을 쉬며 서서히 익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붉은 빛이 깊어지고 향이 무르익고 항산화 성분이 차오릅니다. 토마토가 가장 편안한 온도대는 봄 햇살 같은 상온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곳으로 옮겨 놓는 순간 익어가는 시계가 멈춥니다. 차가움은 향을 만드는 효소들의 스위치를 눌러 끄고 세포막을 약하게 만들어 물러지게 하며 풍미가 흐릿해집니다. 똑같이 붉어 보이지만 입에 넣었을 때 향이 비어있고 단맛이 덜하며 기대한 건강의 이점도 줄어듭니다. 강남에 사는 김태영님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씩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장을 보면 토마토를 한꺼번에 사와서 냉장고에 넣고 며칠씩 나누어 드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기대만큼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의아해 하셨습니다. 보관과 조리의 순서를 바꾸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향이 제대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익혀 드시면 몸속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신선한 단맛과 비타민을 얻고 익혀 먹을 때는 붉은 성분을 더 잘 흡수합니다. 두 방식을 번갈아 즐기면 좋습니다. 실천법을 정리합니다. 첫째,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의 그늘에서 숨을 쉬게 두십시오. 둘째, 완전히 익은 토마토도 이틀에서 사흘 안에 드실 계획이라면 상온 보관을 권합니다. 셋째, 더운 날씨에 잠깐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면 먹기 직전에 잠시만 차갑게 했다가 곧바로 드십시오. 넷째, 소금 대신 허브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높은 온도를 쓰지 않고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통조림이나 페이스트 형태의 토마토는 이미 가열되어 성분 흡수가 좋은 편이니 수프나 소스로 응용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여름의 상징 같은 채소입니다. 물기가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이 매력이지요. 그런데 오이는 따뜻한 기후에 익숙한 식물이라 추위를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차가운 냉장고에 오래 두면 세포벽이 약해져 물을 쏟아내듯 흐물해지고 특유의 향은 사라지며 식감은 맥이 풀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를 썰면 도마 위로 물이 흘러나오고 무침을 만들면 기대한 아삭함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식감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와 장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성 세포가 무너지면 섬유질의 구조가 달라지고 장내 미생물들이 익숙하게 대하던 재료의 성격이 바뀌어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순희 할머님은 여름이면 오이 무침과 오이냉국을 즐겨 드십니다. 오이를 사면 바로 씻어 물기를 대충 털고 봉지째 냉장고에 눕혀 두셨습니다. 며칠 지나 꺼내보면 오이가 물러져 있고 드신 뒤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잦았습니다. 습관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사온 오이는 씻지 않고 마른 상태로 신문지에 감싸 세워 두었습니다. 오이는 원래 덩굴에 매달려 자라기에 세워 보관하면 눌림이 적고 수분이 골고루 유지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에서 이틀이나 사흘 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 자른 오이는 밀폐 용기에 담아 아주 짧게만 냉장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니 도마 위에서 다시 아삭한 소리가 돌아왔고 배의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이 보관 핵심입니다. 첫째, 씻지 말고 마른 상태로 신문지에 감싸 세워둡니다. 둘째, 너무 오래 쌓아 두지 말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셋째, 무침을 만들 때는 소금을 먼저 뿌려 살짝 수분을 빼고 물기를 꼭 짜서 양념하면 식감이 살아납니다. 넷째, 냉국처럼 차게 먹는 요리라도 재료 자체를 오래 차갑게 두는 것은 피하고 완성 직전에 살짝 차갑게 만들어 바로 드십시오. 여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열대의 아이입니다. 따뜻한 바람 속에서 자란 과일이라 추위를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곳에 두면 껍질부터 빠르게 검게 변합니다. 껍질 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온도는 과육의 세포막을 약하게 만들고 향을 만드는 효소의 숨을 낮추며 자연스러운 이금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원래는 시간이 흐르며 녹말이 당으로 바뀌고 향이 깊어지며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는데 차가운 곳은 이 과정을 막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머문 바나나는 맛도 영양도 덜한 상태가 됩니다. 전주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늘 싱크대에서 냉장고로 곧장 들어갔고 며칠씩 나누어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시더군요. 식단을 살피며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거리를 이용해 공기와 닿는 면적을 줄이면 멍이 덜 생기고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면 익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익어버릴 것 같다면 껍질을 벗겨 한 조각씩 소분하여 냉동하고 스무디나 요거트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그 뒤로 박영수 어르신은 바나나를 상온에 걸어두고 드셨고 한 달쯤 지나서 밤에 쥐 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바나나 보관 요약입니다. 첫째, 덜 익은 바나나는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둘째, 바나나 거리를 활용해 눌림을 줄입니다. 셋째, 꼭지를 감싸 익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넷째, 오래 두어야 한다면 껍질을 벗겨 소분 냉동하여 후식과 간식으로 활용합니다. 다섯째, 껍질째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은 피합니다. 일곱 번째, 빵입니다. 빵은 따뜻하게 구워 나왔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이유는 빵 속 녹말과 수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낮은 온도는 녹말이 굳어가도록 밀어붙이고 수분은 빵의 부드러움을 떠나 표면과 공기 쪽으로 물러납니다. 그 결과는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냉장고에 하룻밤만 두어도 빵이 퍽퍽하고 딱딱해집니다. 다시 말해 냉장은 곰팡이를 늦추는 대신 식감과 맛을 급격히 희생시킵니다. 또한 냄새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 김치와 생선이 있는 냉장고에서는 빵이 원치 않는 향을 그대로 품게 됩니다. 혈당과 소화의 관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딱딱해진 빵은 오래 씹히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서둘러 삼키면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합니다. 제주에 사는 강미숙 여사님은 식빵을 미리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한 장씩 꺼내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혈당 관리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니 빵을 냉장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이틀 안에 먹을 양은 상온에서 밀봉해 보관하고 그 이상 남을 양은 바로 냉동합니다. 먹을 때는 해동하지 말고 냉동된 조각을 그대로 토스터에 넣어 데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방식만 바꾸자 아침 식사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빵 보관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짧게 먹을 양은 실온 밀봉. 둘째, 길게 두어야 할 양은 소분 냉동. 셋째, 먹을 때는 냉동 상태에서 바로 굽기. 넷째, 냉장고에 두어 냄새를 빨아들이게 하지 않기. 다섯째, 가능하면 통곡물과 씨앗이 들어간 빵을 선택해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함께 챙기기. 여섯째, 빵을 먹는 날에는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더해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막기. 여덟 번째, 보너스 항목.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놀라운 식품입니다. 설탕처럼 단맛만 있는 재료가 아니라 꽃과 벌이 만들어낸 영양과 향의 보물창고입니다. 꿀은 수분이 낮고 산도가 적절하여 미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관하면 오랜 시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꿀에게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차가운 곳에서 꿀은 쉽게 굳습니다. 병을 꺼낼 때마다 바깥 공기와 만나는 과정에서 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이 수분이 꿀로 스며들면 균형이 깨져 발효가 일어나 맛과 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온도는 꿀이 가진 본연의 향과 부드러움을 가립니다. 꿀 보관은 단순합니다. 빛이 들지 않는 찬장 속 밀폐가 되는 뚜껑 그리고 적당한 상온.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굳어버린 꿀은 미지근한 물에 병째로 천천히 중탕하듯 담가두면 서서히 부드러움이 돌아옵니다. 급하게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향과 효소가 손상되므로 천천히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꿀을 차에 타 마실 때도 팔팔 끓는 물보다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식힌 물에 타면 향과 맛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지금까지의 7가지와 보너스 하나를 다시 호흡하듯 정리하겠습니다. 감자는 추위를 무서워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상온에서 종이에 감싸 보관하고 조리는 노릇한 단계까지만 하되 짙은 갈색을 피합니다. 양파는 습기에 약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양파는 그늘진 상온 바람 속에 두고 자른 양파는 빠르게 소진합니다. 마늘은 껍질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통마늘은 상온 그늘, 깐마늘은 소분 냉동이 기본입니다. 토마토는 익어가는 숨을 멈추지 않게 상온에서 불금을 채우고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는 날과 생으로 먹는 날을 번갈아 두십시오. 오이는 식지 않은 마른 상태로 신문지에 감싸 세워두고 짧은 기간 안에 비워냅니다. 바나나는 상온의 바람과 함께 두고 꼭지를 감싸며 오래 두어야 할 때는 껍질을 벗겨 소분 냉동합니다. 빵은 냉장이 아니라 실온 밀봉과 소분 냉동이 정답입니다. 꿀은 찬장 속 상온이 제일입니다. 이제 원리와 행동을 연결해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면 주방에 다음과 같은 작은 코너를 마련하십시오. 첫째, 서늘한 그늘 코너를 만듭니다. 바구니 2개와 망 하나를 준비해 감자와 양파, 통마늘을 서로 떨어뜨려 둡니다. 감자는 종이봉투, 양파와 통마늘은 망 바구니. 둘째, 즉시 소분 코너를 만듭니다. 깐마늘은 하루치씩 소분에 얇게 펴서 냉동용 지퍼백에 담습니다. 빵은 한 조각씩 랩으로 감싸 냉동칸으로 보냅니다. 셋째, 숙성 코너를 만듭니다. 덜 익은 토마토와 바나나를 바람 통하는 선반 위에 두고 서로 닿지 않게 자리 잡습니다. 오이는 신문지로 감싸 세워둡니다. 넷째, 조리 습관 메모를 붙입니다. 기름은 높은 온도보다 중간 불로 색은 진한 갈색이 나오기 전에 멈추기, 생과 익힘을 번갈아 먹기. 다섯째, 냉장고 안에는 정말로 냉장이 필요한 식품만 두기. 우유, 두부, 생선과 고기, 남은 반찬처럼 차가움이 안전을 지켜주는 식품들만 단정하게 배치합니다.
여기서 실제 가정 사례를 세 집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박영애 님은 손주들을 위해 늘 바나나와 식빵을 구비해 두셨습니다. 이전에는 바나나를 냉장칸에, 빵을 냉장칸 아래칸에 두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상온 바나나 거리와 소분 냉동빵으로 전략을 바꾼 뒤 간식 시간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바나나를 더 맛있다고 하고 빵은 토스터만 켜면 금세갓 구운 향이 퍼져 조급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대구의 김철수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입니다. 간간히 야식으로 감자튀김을 해 드셨는데 냉장칸에서 꺼낸 감자를 얇게 썰어 센 불에 빠르게 튀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감자를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구이나 찜 조리법으로 전환했습니다. 2달 뒤 체중이 소폭 줄고 속쓰림이 사라졌으며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은자 어머님은 장을 보면 양파를 대량으로 사와 껍질을 모두 벗겨 반으로 쪼개 냉장칸에 채워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쁜 저녁마다 바로 꺼내 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보관 전략을 수정해 통양파는 상온 그늘, 자른 양파는 소량만 단기 냉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국물 맛이 다시 깊어지고 양파 특유의 단향이 살아났다고 웃으셨습니다. 맛이 돌아오니 자연스럽게 소금 사용량도 줄었다는 부수 효과가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각 음식별 생활 실천 체크리스트를 한번 더 또렷하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순서 표시가 아니라 숨 고르기용입니다. 하나, 감자는 종이와 어둠, 서늘함. 냉장고는 제외. 노릇한 색에서 멈추는 조리. 둘, 양파는 껍질이 갑옷. 통풍되는 상온. 자른 것은 빠른 소진. 셋, 마늘은 껍질 유무로 나눠 전략. 통마늘 상온, 깐마늘 소분 냉동. 넷, 토마토는 상온 숙성 후 섭취. 생과 익힘을 번갈아. 다섯, 오이는 씻지 않은 마른 상태로 신문지에 감싸 세워 보관. 짧은 기간 내 사용. 여섯, 바나나는 상온에 걸어두기. 꼭지 감싸기. 필요시 껍질을 벗겨 소분 냉동. 일곱, 빵은 실온 밀봉 또는 소분 냉동. 냉장은 피하기. 여덟, 꿀은 찬장 속 상온 밀폐. 굳으면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이제 왜 이런 변화가 몸에 이로운지 우리 몸의 기관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소화기 관점입니다. 차갑고 습한 환경에서 물러진 채소는 섬유질의 결이 흐트러지고 효소의 활력이 낮아져 위장에 도착했을 때 기대만큼 소화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냉장고에 오래 두었다 먹으면 더부룩함이 잦습니다. 반대로 같은 재료를 상온에서 신선하게 보관해 바로 썰어 먹으면 아삭한 씹힘이 침과 위액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고 식사 속도가 느려져 포만감도 안정됩니다. 빵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퍽퍽해진 식감은 잘 씹히지 않아 서둘러 삼키게 하고 위장은 더 강하게 일을 해야 하므로 식후 피로와 답답함을 부릅니다. 소분 냉동 후 바로 굽는 습관은 조직을 다시 부드럽게 되살려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사 관점입니다. 음식의 향과 풍미는 호르몬 반응을 길잡이합니다. 토마토가 제대로 익어 향이 좋을 때 우리는 더 천천히 씹고 소금과 설탕을 덜 넣어도 만족합니다. 고르게 숙성된 바나나는 단맛이 부드럽고 과육이 촉촉하여 한 개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반면 풍미가 빈약하면 같은 포만감을 얻기 위해 먹는 양을 늘리거나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또한 조리에서 색이 짙어질수록 좋지 않은 변성이 늘 수 있으니 중간 불에 천천히 익혀 풍미를 살리는 방식이 우리 몸의 대사에도 더 부드럽습니다. 혈관 관점입니다. 양파와 토마토의 좋은 성분은 향과 색이 무르익을 때 더 돋보입니다. 차갑고 습한 곳에서 활력을 잃은 재료는 같은 양을 먹어도 기대한 도움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보관과 조리의 순서를 바로잡으면 같은 장바구니 비용으로 건강의 수확을 더 크게 얻습니다. 면역 관점입니다.
마늘과 꿀은 우리 일상에서 면역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보관을 그릇되게 하면 향과 효소의 숨이 줄어듭니다. 통마늘을 상온 그늘에서 꿀을 찬장 속 상온에서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리와 실천을 짚었습니다. 이제 실제 주방 동선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인 하루 시나리오를 제안드립니다.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 물 한 잔을 마신 뒤 바나나 거리에서 노랗게 익은 바나나 하나를 내려 작은 접시에 올립니다. 전날 밤 상온에 두었던 토마토 한 개를 꺼내 반으로 갈라 소금을 아주 소량만 뿌리고 올리브유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식빵이 생각난다면 냉동칸에서 소분해 둔 조각을 바로 토스터에 넣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거나 토마토를 올려 풍미를 더합니다. 아침상은 이런 식으로 상온 재료와 냉동에서 바로 구운 빵으로 차분하고 가볍게 완성됩니다. 오전 중 장을 봅니다. 감자와 양파, 통마늘을 적당량 담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싱크대 아래의 그늘 코너에서 각자 자리를 정해줍니다. 감자는 종이봉투, 양파는 망, 통마늘은 바구니. 서로 닿지 않게 거리를 둡니다. 오이는 씻지 않고 신문지에 감싸 세워두고 덜 익은 토마토는 바람 통하는 선반 위에 둡니다. 깐마늘을 샀다면 즉시 소분해 냉동합니다. 빵은 이틀 안에 먹을 양은 실온 밀봉, 나머지는 소분 냉동. 저녁 조리입니다. 감자를 삶아 으깨어 팬에 지질 때는 중간 불에서 노릇한 색에서 멈추고 오이는 먹기 직전에 썰어 소금으로 살짝만 절여 물기를 빼고 양념합니다.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처럼 만들어도 좋습니다. 마늘은 향을 살리되 타지 않도록 기름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넣어 향만 올리고 바로 채소를 더합니다. 빵을 곁들일 때는 냉동 조각을 바로 굽습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주방은 단정해지고 냉장고는 꼭 필요한 식품만 들어있는 안정된 공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식사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속이 편안해지며 같은 재료로도 건강의 이점이 커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 이전에 재료의 숨을 살려주는 보관과 조리만으로 몸의 신호가 달라지는 모습을요. 이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감자를 오래 두면 싹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싹은 빛과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두운 상온에서 종이봉투로 싸두면 싹이 늦습니다. 싹이 났다면 깊게 도려내고 껍질이 늘 초록빛으로 변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구입량을 줄여 신선하게 순환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문. 양파를 통으로 오래 두면 마르지 않나요? 통풍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바람은 마르게 합니다. 망바구니에 담되 건조돼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외피가 조금 마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보호 과정입니다. 질문. 마늘 향이 너무 강해 냉동실 냄새가 배지는 않나요? 소분할 때 얇은 지퍼백 2겹을 쓰거나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아 지퍼백에 다시 넣으면 냄새가 새지 않습니다. 냉동실의 다른 식품도 보호됩니다. 질문. 토마토를 상온에 두면 여름에 상하지 않나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되면 상온에서도 며칠은 안정적입니다. 무더운 날에는 하루나 이틀 주기로 구매량을 줄여 순환시키는 방법을 권합니다. 질문. 오이는 꼭 세워야 하나요? 세워두면 눌림이 적고 물러짐이 늦습니다. 컵 모양의 용기나 좁은 박스를 이용해 세워 보관해 보십시오. 질문.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요. 꼭지를 랩으로 감싸고 사과나 토마토처럼 다른 과일과 멀리 두십시오. 서로 내뿜는 기체가 익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도 빠르다면 껍질을 벗겨 소분 냉동의 스무디와 디저트에 활용하십시오. 질문. 빵을 상온에 두면 곰팡이가 걱정됩니다. 짧은 기간 상온 밀봉은 안전합니다. 오래 둘 계획이면 바로 냉동으로 전략을 바꾸십시오. 냉장은 식감을 해치고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질문. 꿀을 뜨거운 차에 타면 어떨까요?
향과 섬세한 성분을 지키려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식힌 물에 타는 편이 좋습니다. 꿀은 찬장 속 상온 보관이 답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소금과 기름, 조리 시간의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식품들은 보관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리에 불과 시간 그리고 식탁에서의 균형입니다. 감자와 빵처럼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품은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혈당의 출렁임을 완만하게 만들고 중간 불로 천천히 익혀 색이 과하게 진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토마토와 마늘은 올리브유와 만나면 향이 살아나고 몸속 흡수도 좋아집니다. 오이는 마지막에 썰어 바로 무치고 남기지 않는 분량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간식으로 먹을 때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꿀은 달콤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쓰기보다 향을 즐기는 마음으로 적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을 한데 몰아넣는 창고는 아닙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 이 8가지는 냉장고 바깥에서 더 건강한 숨을 쉽니다. 오늘 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바꿔주고 종이를 하나 더 씌워주고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고 불을 약간만 낮추면 됩니다. 이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가능한 한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 봅시다.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여십시오. 방금 언급한 식품이 안에 보이면 하나씩 꺼내 바른 자리로 옮겨 주십시오. 감자는 종이봉투, 양파와 통마늘은 망바구니, 토마토와 바나나는 통풍 선반, 오이는 신문지에 세워두기, 빵은 소분 냉동, 꿀은 찬장 속 상온. 이 작업은 길지 않습니다. 잠시의 정돈이 한 달 내내 식탁을 바꾸고 올해 건강검진표의 숫자들을 부드럽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묶어드립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소박한 실천이 여러분의 몸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내용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분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 8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댁 냉장고에서 바로 옮겨놓은 식품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영상을 더 알차게 만듭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리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응원합니다.